내가 공부를 안 한 것도 아닌데 갑자기 수학 성적이 떨어져 본 적 한 번쯤 있지 않나요? 특히 2등급 아래에서는 한 20점씩 왔다 갔다 하는 건 일도 아닐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시험지에도 사람처럼 MBTI라는 게 있기 때문이에요. 나랑 잘 맞는 시험지가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시험지도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이야기를 시작할 테니 옆에 수학모의고사 시험지를 갖다 놓고 바로 따라해보세요. 안녕하세요, 히든카이스입니다. 우선 얘네들도 E와 I, N과 S, T와 F, P와 J 각각에 대하여 하나씩 선택을 하여 MBTI를 결정하게 됩니다. 첫 번째로 E와 I를 결정해 봅시다. 사람의 경우 외향적인 성격이면 E, 내향적인 성격이면 I로 판단을 하죠. 외향적이라는 것은 에너지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시험지에서 에너지가 많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과 어울리면 어떤가요? 내 자신도 그만큼 에너지가 많이 들죠? 그렇다면 시험을 볼 때는 에너지가 언제 많이 들던가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를 풀 때이지 않나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려운 시험지를 E, 어렵지 않은 시험지를 I로 구분하면 됩니다. 여기서 구분 기준은 무엇일까요? 수능의 경우 선택민역분 만점 표준 점수가 150점 이상이거나 원점수 92점 이상의 인원이 1.5% 미만이면 어려운 시험으로서 E로 분류하면 되고, 두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면 I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2 수능, 2, 3 수능, 2호 수능은 모두 만점 평균 점수가 150점 이하이고 92점 이상의 인원도 1.5%보다 많았으므로 I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2, 4 수능은 92점 이상의 인원이 1.22%로서 1.5%에 미달하였기 때문에 2로 분류할 수 있고요. 6평과 9평도 분류를 할 수 있긴 한데 수능보다 표본이 약하기 때문에 수능 표본으로 보정을 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그 방법은 다소 복잡하므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과 말씀드리면 22학년도 이후 6평, 9평은 모두 I로 분류가 됩니다. 가형, 나형 시절 시험지도 분류가 가능합니다. 나형은 몽땅 I로 분류하면 되고요. 가형은 수능 기준 만점 표준 점수가 140점 이상이거나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 이하이면 E, 나머지는 I로 분류하면 됩니다. 이런 기준에서 보면 공부에서 1, 2수능이 E로 분류가 되고 이후 1, 3수능부터 2, 1수능까지는 내리 I였습니다. 즉, 최근 10년 동안 출제된 평가원 시험의 성격은 I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번에는 N과 S를 결정해 봅시다. 사람의 경우 상상력이 풍부하면 N, 현실적인 성격이면 S로 판단을 하죠. 그렇다면 상상력이 풍부한 문제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신유형, 더 나아가서는 실험적인 문제를 뜻합니다. 시험을 보는데 이런 문제들이 많으면 N으로 분류하면 되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봤던 유형들로 구성되어 있으면 S로 분류하면 되는 것이죠. 보통 6평에서 이것저것 시도를 많이 하면서 N스러운 시험지가 많이 나오는데 수능이 되면 그런 걸 좀 자제하고 대체적으로 S스러운 느낌으로 출제되곤 했습니다. 또한 개별 문제들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문항 배치 스타일로도 판단을 합니다. 가령 25학년도 6월평가원에서 15번에 수투 적분 문제가 나오고 22번에 수원 수열 문제가 나왔는데 이 두 문제 자체는 딱히 신유형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15번에는 수원에서 22번에는 수투에서 고정되어 출제되는 것이 갑자기 뒤바뀌어 버리면서 전체적인 문항 배치가 낯설어진 것이죠. 이런 시험지도 N스럽다고 볼 수 있습니다. N과 S는 이런 식으로 분류하면 됩니다. 앞서 E와 I에서와 달리 N과 S의 분류에서는 정량적인 기준이 딱히 없습니다. 따라서 같은 시험지를 놓고도 사람마다 생각하는 분류가 다를 수 있긴 합니다. 세 번째로 T와 F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사람의 경우 논리적이고 결과를 중시하는 성격이면 T, 과정을 중시하는 성격이면 F로 판단을 하죠. 수학 문제에서도 똑같습니다. 우선 논리적인 사고가 중요한 문제들이 있는데요. 이를 극단적으로 훈련했을 때 소위 딸깍 해버리는 게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 4수능 22번이 그렇습니다. 머리가 잘 돌아가면 답이 되는 상황이 금방 보이고 이후 답을 내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대부분 학생들은 정말 문제를 구경만 하다가 끝나버리죠. 벽 같은 게 존재하는 겁니다. 최상위권 학생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는 스타일이죠. 자신의 우월한 실력이 극단적으로 드러나는 지점이고 시간 절약이라는 보상 또한 확실하게 해주니까요. 또한 이런 문제들을 금방금방 풀어내버리면 멋있어 보이기도 하잖아요. 바로 이런 문제들을 T스럽다고 합니다. 특히 2, 4수능 22번은 그 정도가 심하죠.
T가 아주 강한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반대되는 F스러운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후 수능 22번이 그 예입니다. 우선 논리적인 사고가 딱히 필요하지 않죠. 접근성이 좋아서 2등급, 3등급 학생들에게도 문을 활짝 열어줍니다. 이 친구들도 충분히 문제의 핵심에 도달할 수 있죠. 다만 그 이후 계산이나 분류, 개수세기 등 진득한 과정을 필요로 하고 실수하지 않는 능력에서 변별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들을 훈련한다고 해서 앞서 T스러운 문제들처럼 순식간에 풀어버릴 수는 없고 정답에 이르기까지 진득하고 귀찮은 지점을 누구나 겪어야만 합니다. 딱 최상위권 학생들이 싫어할 만한 포인트입니다. 문제 자체는 별거 없는데 평범한 학생들도 계산 좀 열심히 하고 나열 좀 열심히 해서 맞힐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맞춰도 그다지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지 한 세트에서 변별이 되는 문제들 중에 T스러운 문제들이 많은지 아니면 F스러운 문제들이 많은지 판단을 해서 그 시험지의 성격을 T와 F 중 결정하면 됩니다. 앞서 N과 S의 결정에서처럼 여기서도 많다 적다의 정량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P와 J는 어떻게 결정하면 될까요? 사람의 경우 변화하는 상황을 잘 받아들이는 성격이면 P, 계획을 세우기 좋아하고 그것에 변동이 생길 때 불편함을 느끼면 J로 분류를 하죠. 한마디로 생각과 행동의 편차가 큰 사람이 P, 편차가 작은 사람이 J입니다. 이때 수학시험지에서 편차라는 것은 문항과 난이도 편차를 뜻합니다. 2점과 3점은 쉽고 4점은 어려우며 특히 킬러는 많이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쉽고 어려운 정도의 차이가 적은 시험이 있고 큰 시험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2수능과 2호 수능의 경우 선택 미적분 기준으로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으로 동일합니다. 그런데 만점자 비율은 2수능 0.63%, 2호 수능 0.34%로서 거의 2배에 가까운 차이가 났습니다. 2수능에 비해 2호 수능은 쉬운 문제들은 더 쉽고 어려운 문제들은 더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따라서 2수능은 2호 수능보다 J스러움이 더 강한 시험이라고 볼 수 있겠죠. P와 J를 구분하는 정량적인 기준이 있는데요. 표에 주어진 대로 1등급 커트라인에 대응되는 만점자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그 값이 일정 수치 이하이거나 1등급 커트라인과 3등급 커트라인의 원점수 차이가 12점 이하이면 문항과 난이도 편차가 큰 시험으로서 P로 분류하면 되고 이 두 조건을 모두 만족시키지 않으면 J로 분류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1등급 커트라인이 88점인 2위 수능과 2호 수능은 모두 만점자 비율이 0.2%보다 높았으며 1등급과 3등급 커트라인 간격이 2위 수능과 2호 수능 모두 12점보다는 훨씬 크므로 J로 분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 2019년 이후 시행된 대부분의 평가원 및 수능 시험은 J로 분류가 됩니다. 2015년에서 2018년경에 잠깐 거저주는 문제는 너무 쉽고 킬러가 아주 어려웠던 P 유형으로 출제되던 시기가 있었긴 합니다. 하지만 현재는 그렇게 출제되고 있지는 않죠. 지금까지 수학 시험지의 MBTI를 결정하는 방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내 옆에 있는 시험지들이 조금 친숙하게 보이시나요? 사실 이러한 MBTI의 분류를 소개해드린 목적은 단순히 오락성 때문은 아닙니다. 결국 시험지가 나를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시험지에 맞춰가야 하는데 이렇게 시험지들의 성격을 체계적으로 분류할 수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수능날은 어떤 스타일의 시험지가 나올지 장담할 수 없으니까요. 이것 외에도 수학 시험지의 MBTI의 활용에 대해서는 다양하고 이색적인 장점들이 있는데요. 앞으로도 관련 영상들을 많이 올릴 예정이오니 꼭 시청해주세요. 감사합니다.